자, 그럼 지금부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담아놨던 거의 이건 내일쯤 덧수리 하면 맞을 거예요. 내일 오후쯤에 하려고 타이밍 시간을 정해서 해놓은 건데 진행 상황 원래 할 때는 뭐 이렇게 열어보질 않는데 소개 차원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요거는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요거는 요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요 높이가 굉장히 조금만 얼마 남지 않았죠. 양이 많아서 그래요. 3kg 한 겁니다. 3kg. 맵쌀 이게 침지미 단양법이라고 해서 침지미 그러니까 맵쌀이든 찹쌀이든 마른 쌀을 그냥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누룩 박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물에 담가서 발효를 시켜 사용을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주풍이 좋아지는 경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양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양조를 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맵쌀, 이번에 새로운 술을 만들기 위해서 맵쌀과 찹쌀의 적정 비율을 테스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는 맵쌀 3kg를 물에 불려서 3, 4일 정도, 저희 그 백년나무 발효공방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에 보면 자세히 올려놨습니다. 3, 4일 정도 지나서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젖산 발효가 되거든요.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 그걸 바로 물을 빼서 1시간 동안 물을 빼서 고두밥을 요 압력솥에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물량만 조절해주고 밥을 지은 거예요. 지은 다음에 그대로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대로 식은 다음에 여기다 물을 붓고 아까처럼 주걱으로 저어준 다음에 다 식고 나면 위에 누룩을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한번 섞어주고 또 한번 기다렸다가 섞어주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싹 위아래를 전부 뒤집어서 골고루 섞어주고 밥알이 뭉친 것만 없도록 손 쓰지 않고 주걱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뚜껑 닫아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3일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찹쌀 같으면 이틀이면 됐을 텐데 맵쌀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졌고 지금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쯤에 여기다 같이 이제 찹쌀 고두밥을 쪄서 비율대로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끓는 거 보이시죠?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요 20인용 압력솥, 그러니까 내부 치적이 부피가 11리터 되는 20인용 압력솥에서는 누룩박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룩박사가 사용하고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약선누룩 기준으로 약선누룩을 사용해서 술을 빚을 경우에 총 3kg까지 빚을 수가 있습니다. 3kg를 빚게 되면 나오는 술량은 대략 정상적으로 발효가 돼서 제대로 술이 익으면 6리터 안팎이 나옵니다. 아까 4kg 했을 때, 2kg 했을 때 4리터 안팎이 나온다고 했던 비율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누룩 사용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약선 누룩은 아주 특별한 누룩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제가 발효인문학이라는 저희 책에서 병배론이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누룩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누룩인데요. 시간이 되면 나중에 차츰차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술 담는 방법을 소개해드렸고, 그 과정 중에서 첫 번째 고두밥을 아주 쉽고 간편하게 찌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마침 똑같은 방법으로 술을 담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걸, 소개를 해드리는 거로 이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작년에 누룩학과, 전통 누룩학과라는 과정에서, 대학 과정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어서 평생 가지고 갈까 하다가 이제 오픈하기 시작한 누룩 제조법이 있는데, 그 제조법을 저한테 교육을 받으시고 전수를 받으시고 누룩을 만들어 술을 빚으신 분들이 이건 누룩이 혁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번 흐뭇하기도 하지만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랑할 건 당연한 건 당연한 거니까요. 아마 누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늘 자연 발효, 생활 발효를 주창을 해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압력솥으로 한 번에 하는 방법, 또는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 예전에 그 단양법과 중양법 중에서 대표적인 그 중양법의 대표적인 그 명주 중에 하나인 석탄주나
호산춘 같은 경우는 2번, 원래 주방문대로 2번이나 3번에 담지 않고 한 번에 딱 끝내서 담는 석탄주 단양법, 호산춘 단양법을 만들게 된 것도 다른 건 없어요. 옛 것을 무시해도 안 됩니다. 입고 출신이라고 했거든요. 옛 것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나와라. 벚꽃창신. 근본적인 원리에 따르되 거기에 묶이지 말고 새로운 걸 창출해내라. 그게 문화 발전의 원동력인 것 같고 인류의 그 진화 혹은 진화의 과정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지향하는 바가 생활 발효, 자연 발효다 보니까 늘 이게 새롭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강의를 디자인을 할 때 인문학에 나와 있는 첫 꼭지를 가지고 시작을 할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경험이 없다 보면 소통이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못 하시더라도 그대로 따라 하시면 정말로 맛있는 이렇게도 술이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맛본 전통주 중에 정말 최고의 전통주를 담을 수 있구나 자부심도 드리고 기초 경험치도 선물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는 거니까요. 첫 번째 전통주 압력솥으로 한 번에 끝내기가 이제 저 1강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친 김에 석탄주 단양법, 호산춘 단양법까지 압력솥을 한 번에 하는 걸 하고 네 번째로서는 제가 이제 완성한 주방문 중에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던 게 우리 전통주는 왜 경쾌하고 산뜻하면서도 기품 있는 주품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만든 약선춘이라는 술이 있습니다. 오늘 독특한 방법인데 거기까지 1차적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원래 구성했던 강의를 진행해 드릴까 합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뭐 크게 장비빨 필요 없어요. 그냥 평소 생활 주변에 있는 것들, 우리 주방에 있는 것들 거기 한두 가지 필요하다면 압력솥은 필요하겠죠. 압력솥은 작은 게 없으니까. 만약에 없으시면 작은 솥에 하고 이런 들통이나 이런 데 사용하셔도 됩니다만 기왕 하시는 거니까 이건 하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나중에 고두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두밥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별도로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한 걸음에 천리를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본부터 차근차근 해서 기본적인 양조 원리를 근거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강의를 진행해 나갈까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제가 맛배기를 올려드린 영상도 있었지만 이번에 첫 강의 시작인 만큼 잘 따라가셔서 맛있는 술 빚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약속을 드렸던 게 있어요. 명절 때, 설 명절 때 드실 수 있는 술 빚을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더불어 시작하는 겁니다. 이대로 하시면 아마 내일쯤 제가 여기다 고두밥이 식을 거니까 내일 저녁쯤 오늘이 1월 23일 새벽 4시 20분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후 2021년 1월 24일 10시 전이면은 다 냉각이 식지 않을까 싶어요. 안 되면 식히더라도 저녁에는 올려드려서 바로 술을 빚는 과정까지 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늦은 새벽이지만 여러분들 오늘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품길 쾌면하시는 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